21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명의 사신이 배에 오르자 우리 사신 일행도 배에 올랐다. 이에 앞서 사카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왔다.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더니 이때 이르러 화친이 성사되지 못해 다시 죽으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목 놓아 오는 포로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상황을 보면 임진왜란 중에 바로 그 강화 교섭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 교섭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자, 임진왜란 때 자주 출제되는 것이 이제 1593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평양선 탈환에서 조목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1월 말에 2월 초에 명군이 벽제관에서 왜군에게 크게 대피하고 다시 이제 그 2월에 들어와서 이제 권율이 이제 그 행주 대첩을 통해서 왜군을 크게 박살내면서 이제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93년부터 대략 1597년 요 사이에 명과 왜는 이제 서로를 쉽게 굴복시키기 힘드니까 이제 강화에 나서서 이제 밀당을 하게 되는데 하다가 이게 보면 화친이 성사되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친이 성사되지 못한 게 당시 강하게 소멸해놨던 명사신이 이제 이제 그 일본 측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되는데 이제 사기를 쳤어요. 이제 각각 이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거짓으로 이제 뭐 이게 전과를 크게 부풀려서 했기 때문에 이게 명도 역시 심유정이 이제 교섭에 나온 사신인데 이제 뻥을 쳐가지고 결국 목배임을 당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정유년에 이 정유재란이라고 부른 이유가 1597년부터 광화교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유재란 이후의 역사적 사실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5번이 되겠죠. 명량해전에서 이게 정유회란 중이죠. 1597년 9월 13척으로 적 외선 133척을 깬 대승리죠. 자, 나머지는 뭐 잘 모르더라도 임진왜란 중이라는 것만 알면은 그거를 훨씬 벗어난 그런 시기입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 했다. 이거 세종 때죠. 1419년.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뭐 고려 시대죠. 예. 원종 때인 이제 1270에서 1273년 요 사이에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배중성, 김통정이 지휘 아래서 항쟁을 했습니다.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삼포회란이죠. 중종 때인 1510년에 있었고 국경 일대 천리장성이 축제되었다. 이건 뭐 천리장성은 두 개가 있댔죠.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있는데 고구려는 당해 침략을 막기 위해서 영유왕 때인 631년에서 보장왕 때까지 17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고려도 역시 고려 이제 덕종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정종 때 완성이 되었죠. 예. 거란의 침략 이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뭐 둘 다 뭐 고려니까 해당이 되지가 않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랍으로 인한 농민부단 증가 이게 바로 공랍의 폐단이죠. 그래서 나온 거는 바로 조선 후기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뭐 자주 나오니까 이걸 틀리면 안 되죠. 공랍을 전세화 시켰다. 예. 즉 공랍이라는 건 가호별로 어떤 것이죠. 근데 전세화됐다는 것은 토지 결수대로 내게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산물을 내던 방식에서 내기 쉬운 쌀, 주로 쌀이 되겠고 아니면 돈으로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었다. 조선후기 수치제 개편에서 군역의 개혁이 되겠죠. 그래서 간필론 감해주는 거죠. 분포 부담을. 그래서 이것은 균역법이 되죠. 영조 때 실시가 된 1750년 영조
예, 26년에 있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반으로 줄였으니까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균역법의 보충책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결작. 예, 이거 역시 균역법의 보충책이라고 보면 되고 1개월당 2두씩 컸고 그 외에도 부유층에게 선무 군간포를 부과를 하고 염 선세를 부과했습니다. 정부에서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고 그래서 전분이 되겠죠. 6등법 풍흉에 따라 연분이 되겠죠. 예, 연분 구등법 이건 바로 조선 전기 전세 제도가 되죠. 조선 전기 전세제도로서 세종 때에 만회된 공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기에 따라서 1개월당 4에서 20도로 신축성 있게 내기했습니다. 전세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건 조선 전기 때 내용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밑줄은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자료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승정원 하면은 조선시대 때 이제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왕의 비서실 기구죠. 자, 근데 이제 거기서 기록한 승정원 일지가 되죠. 승정원 일기가 되겠습니다. 자, 승정원 일기는 다음 같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사료로 씁니다. 물론 이제 기본 자료는 이제 뭐 사초가 중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승정원 일기도 이제 보완적으로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이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조선왕조 실록보다도 또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이거는 이 객관적이에요. 그냥 일지 형식이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보기에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이거 사초 같은 경우에는 사관이 주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업무 관련 내용이 이제 일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예. 일기니까. 그리고 세계유산이라 이제 세계 기록유산. 예.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조선왕조 실록도 있고 또 하나가 또 이제 그 일성록이라 가지고 왕의 일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승정원 일기는 이제 그 인조 반정 이후인 인조 때부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왕과 신료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 일기니까.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은 왕이라 할지라도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신하들은 뭐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거 2번이 아니라 2번은 맞는 내용이고 3번이 되겠네요. 시정기나 사초 등을 토대로 기술이 되는 것은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이 돼요. 조선왕조 실록은 여기 이 두 개 외에도 승정원 일기, 일성록 등등 여러 가지 다각도의 그러한 사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초는 이제 사관이라 가지고 예문관 소속의 사관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왕의 언행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고 시정기는 이제 그 각사의 그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관청 일지가 되겠죠. 이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편찬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이런 것 등을 참고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뭇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산물의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그건 뭐 시전상인이 되겠죠. 예. 자, 조선은 도성에 시전을 마련해 두고 여기 상인들은 이제 독점적 판매권, 공급권을 주고 여러 가지 물품이 있지만 육전조로에 보면은 이제 그 입전 뭐 등등등 그 유기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시전 상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상 난전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
금난전권이라는 것이 부여되는데 정조 때 신해통공이라는 조치가 있죠. 그래서 난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합니다. 그러나 유기전은 예외적으로 그냥 존속을 시켰어요. 자, 시전 상인에 대한 문제인데, 자, 시전 상인은 이제 개항 이후 어떻게 되느냐? 개항 이후에 이제 도성까지도 외국인 상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들도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시전 상인들이, 예.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을 일으키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물러나라 철시 운동 뭐 이런 것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해상공국 설립을 요구하였다. 해상공국은 시전상인이 아니라 지방을 무대로 한 장시를 무대로 한 보부상들이 세운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부상 역시 조총상민수로 극경적으로 내지 교육이 가능해지면서 각 지역의 상권이 이제 침투당하게 되죠. 그래서 보부상은 옛날부터 이제 보부상이나 시정상이나 정부에게 어떤 특혜를 좀 받아요. 그리고 정부가 하기 어려워하는 뭐 이러한 일들에 좀 나서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종의 특권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신정변 때 해상공국 설립을 폐지를 요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민시 척족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뭐 어영적 행태를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를 해산할 때 바로 해상공국 보부상들이 깽판을 쳤죠. 예. 그 다음에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을 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부산 상인이 되겠죠. 예, 그쪽에서 활용하는 상인이 이제 그 내상이 있죠. 부산 동래 쪽. 예.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제 개성상인, 송상이 되겠고, 책문우시에서 대청무역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의주에서 활동하던 상인 만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다 사상입니다. 예. 관상이 아니라, 그러나 이러한 시전상인은 이제 어용상인, 국가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얘기를 연필에서 이렇게 고른 것은 권례 보관하던 기름막인 장막, 기름유자, 장막막자, 텐트학자, 유학이 되는데, 이 유학 사건 허정 나오고 남인 이거 하면은 이제 경신왕국이 되죠. 1680년 숙종 때 일어났던 황국의 첫 번째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허적이 남인의 영수인데 이 잔치에 참석한 서인은 몇 사람 뿐이고 허적의 당파, 이 남인이 되는 것이죠. 기세가 등등하였다. 이에 임금이 남인을 제거할 결심을 하고, 이 허적 같은 이 남인들이 숙종 때 초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현종 때 두 차례의 그 예송 전쟁이 있죠. 기에 갑인 예송이 있는데, 갑인 예송 요쯤에 이제 숙종이 즉위하면서 남인들의 기세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뭐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해서 이제 임금이 허락 없이 했다. 이거를 이제 역모로 보는데, 그 움직임은 이제 도채찰사 문제라 가지고 당시 북벌을 약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군사를 좀 이렇게 확장시키는, 군비를 확장시키는 게 있어요. 도채찰사를 이제 남인 쪽에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대흥산성이라 가지고 이런 걸 뭐 축조한다든지 이런 것을 남인의 이러한 움직임을 역모로 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은 바로 1680년이니까 다가 되겠네요. 예. 그 이후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도 있죠. 자, 정답은 3번이고 26번. 다음 건의로 시행된 사실을 오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지대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뭐 간도 지역을 물어보는 것 같으네요. 자, 전에 분수령 정계비 아래, 이게 백두산 정계비죠. 예, 숙종 때 세워진 1712년. 예. 자,
토문강 이남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여기 백두산 경계비에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맞는데 여기에 관리를 특별히 두고 자, 이제 구한말 이제 이 간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돼요. 그러면서 자, 대한제국은 이제 자주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뭐 그러한 또 중요한 분쟁이 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자국 영토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대표적인 게 독도를 칙령 41호를 통해서 1900년 울릉군에 편입시키는 것이죠. 정식 행정구역화. 그리고 이제 간도 역시 우리 교민이 많이 사니까 여기다가 1903년 여기다가 북변도 관리사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이범윤을 여기에 책임자로 임명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뭐 효종이라든지 광해군이라든지 세종, 숙종 다 옛날 얘기고 숙종이 백두산 일대 방비를 첫째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백두산 정계비니까 할 때 조심할 게 5번 고르면 안 돼요. 예. 전에 이러한 정계비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백두산 정계비 시점이 아닌 거죠. 예. 자, 나머지 보면은 효종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간도 쪽을 치려는 게 아니라 청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죠. 광해군이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한 것은 이제 그 명청 교체기 시점이죠. 후금 이제 청의 전신인 후금이 새롭게 떠오르고 명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명의 원군 요청에 후금과 명과의 싸움에서 적절하게 파견을 하지만 적절히 하라는 그러한 정책이었죠. 세종이 이제 그 사군육진을 설치하고 이제 새롭게 개척이 된 땅에 이제 백성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인 정책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지인을 관리로 임명하는 토관 정책. 이 두 가지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북부지방 개척과 관련돼서 정답은 4번이고요. 27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오시하는 것은 난병들이 대궐을 침범하니 왕비는 밖으로 피신하고 그러면 이건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때 궁궐을 침입해서 민비가 도망가기까지 했죠. 국왕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아버지 대원군을 부르고 개화 정책을 다 올 스톱 바꾸시킵니다. 통리기무함은 그 다음에 이제 99군대 2형이었잖아요. 이거를 폐지하고 다시 5형군제. 당연히 이 사건에 문제가 된 별기군 없애고. 자, 1882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 아닌 거. 자, 후속 조약으로 제물포 조약이 이모군란과 관련돼서 체결이 되었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난병들이 이제 이모군란이라는 것은 신식 군대에 비해서 구식 군대가 차별을 받았는데 신식 군대의 교관이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인 교관을 죽이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일반 민중들도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일본 때문에 이제 막 쌀도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고 등등등 문제가 있죠.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했기 때문에 제물포 조약에서는 바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플러스 공사관의 이제 경비 병력을 주둔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청이 이제 또한 이제 이모군란을 진압해주고 우리에게 문제 많은 유명한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는 청은 두 가지 중요한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내지 교육권. 일본도 갖지 못했던 일본도 개항장 심리인의 제약이 돼 있지만 청상인들은 호조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신분증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안에까지 내륙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있고 한성 개장권 도성에도 진출하고 양화진 한강유역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되었다. 예, 청군은 이제 흥선대원군을 텐진으로 압송을 하게 돼서 무려 3년간 연금을 시켰습니다. 자, 이만손이 주도하여 만인서를 올렸다. 이거는 그 한 해 전이에요. 1881년에 있었는데 이 만인서가 왜 나오게 됐느냐?
바로 조선 책략 유포와 관련돼 있죠. 2차 순신사로 일본에 다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에 이런 구절이 있죠. 러시아를 막는 대책으로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러시아를 막는데 또 미국을 또 끌어당기라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으로 영남 만인소가 상소가 있었죠. 멜렌드로프가 외교관으로 파견됐다. 청은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멜렌드로프가 외교고문으로, 그 다음에 마건창이 뭐 일종의 뭐 군사고문 비슷하게, 그리고 그 부하인 원세계는 아예 주둔을 해서 뭐 주둔군 뭐 총독같이 행사를 했죠. 예. 이래라 저래라. 자, 정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영남만인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란에서 중국인들이 세계의 어떤 문제보다 간단하고 운을 폭넓게 표기할 수 있는 뭐뭇을 채택해야 한다고 나는 감히 주장해왔다. 뭐 이거 한글이 되겠죠. 예. 우리 우선 문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다. 헐버트. 이제 우리나라를 잘 아는 유명한 외국인이죠. 자, 한글 안에서 갸갸나를 만든 단체. 이게 한글날이죠. 바로 한글을 연구하는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21년 결성이 됐었죠. 허균의 홍길동전이 갖는 의미는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거. 정답은 3번인데 이암이 농상집요를 소개했다. 이거는 고려 말에 나온 중국 화북식 농법이죠. 전혀 우리 뭐 내용도 맞지도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 관련 없죠. 정답은 3번이고,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글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 한인샘 주지경 선생, 국어문법의 특징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이분은 이제 국문연구소 최초로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국문연구소에서 일했고요.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이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1등 공신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지도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산 다복동에서 시작해서 정주성에서 폐하면서 끝난 거 홍경래난이죠. 세도 정치야. 최초의 농민봉기 순조 11년 있었던 홍경래난. 뭐 시험 문제 나온 거 뻔하죠. 원인이 뭐냐? 서북 지역민, 평안도 지역민에 대한 차별. 예, 세도 정치의 어떤 그런 배경이죠. 자, 이 평안도 지역은 광산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광산에 어떤 이득이 많은데 세도 정권은 이거를 죄다 다 뜯어가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도, 상인들도 물론 뭐 당연히 농민들은 뭐 더 할 필요도 없겠지만 불만이 많고, 뭐 양반이라도 이 홍경래 같은 잔반이죠. 더욱더 불만이 많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광산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서북지역 차별이 원인이 되었다.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금극 전문론을 내세운 것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묘총의 서경 천도운동이죠. 전혀 관계없고, 개경파와 서경파의 대립을 때 이것도 이제 묘총의 서경 천도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답은 3번. 30번 밑줄근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오년 어쩌고 저쩌고 친구 초인을 한 잔에 술고 선생의 영전에 고한 아이다. 선생은 천도와 인도를 닦아 여러 학문을 체득하고 글씨 또한 조화를 이루어 왕은 이제 왕희지도 나오네요. 또 시문에도 뛰어나고 금속에도 자, 시, 서, 화에 능한 조선시대 다방면의 예술가 추사 또는 완당 김정희 선생이 되겠죠. 네. 세도 정치의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특히 이 사람의 그 금석학 이거는 이제 청의 그런 어떤 실증적인 학문, 고증학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청에 다녀와서 청학자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나온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고, 이름도 희한하죠.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금석 과안록이라는 책을 지어서 백두산 순수비가 죄송합니다.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흑산도 유배 중에 자산어보, 어류도감, 자산어보를 저술한다는 다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되겠고요. 아,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역대 명필을 연구하여 추사체 유명하죠. 세한도 그리면은 북한산비가 진흥강 순수임을 고증하였다. 예, 맞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